올해 초부터 갑작스런 사고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재력가가 무려 14명. 왜? 우리나라에서도 재벌은 정말 손에 꼽잖아요. 몇 명이 없는데 그렇죠. 그중에서 14명이나 비슷한 시기에 죽었다? 재벌 줄지어 사망이란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4명만 나와도 맞아요. 뭐라 할 텐데 14명이면 네. 좋습니다. 일단은 개요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도미노는 올해 1월 29일 러시아 재벌인 레오니드 슐만이 자신의 집 욕조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사망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돼서 또 다른 러시아 재벌 알렉산드르 튤랴코프와 미하일 왓포드가 각각 자신의 집 차고에서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사망한 경우도 무려 3건이 됩니다. 기이한 주술 치료를 받다 사망하거나 달리던 차가 전복돼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극단적 선택? 저런 사람들이? 푸틴이 또 자살당한 후에 재산은 푸틴에게로 간 듯.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резолюци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원래 사실 내가 홍차를 다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분명한 게 있어요. 물증이 확실했어요. 이유도 있었어요. 이유도 있었지. 네. Те, кто не хочет, мы заставим. 근데 사실은 재벌을 왜? 라는 생각은 들죠. 네. Вот эти люди, это шуты, они взялись ему эту помощь оказывать, хотя никаких ни моральных, ни законных прав на оказание этой помощи они не имели. Что касается, вот здесь звучали слова, там, остановка сердца, сердечная недостаточность, но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состав яда жабы, там есть соединение, которое действует на сердце. Но ошибка могла быть еще в том, что не удалили сами железы, вот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от то, что говорил профессор. 근데 이거는 어떤 음모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것만 그게, 봤을 땐. 네, 그냥 실수냐 아니냐. 근데 돈도 많은 사람이 왜 주술치료를 받았으며 왜 죽었을까? 그 러시아 문화 자체가 좀 크게 보면 이런 주술, 신앙, 뭐 마술 이런 거에 대해 예민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녹여 있어요. 요즘에도? 요즘에도.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6월 사망한 남자가 있어요. 이름은 에브게니 팔라트고 통신사 재벌입니다. 아, 이거 뭐야? 예, 어마어마하죠? 네. 통신사 재벌이야. 근데 이 남자가 죽은 방 벽에 새빨간 하트 2개가 그려져 있어요. 너무 이상해. 새빨간 하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여성이 남편을 찔렀고 남편이 흘린 피로 벽에 하트 모양 2개를 그린 뒤에 자신도 뒤따라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음모랑 상관없는 그냥 치정. 그렇지.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사건. 전쟁이라든지 푸틴하고는 관계가 없지 상관없는,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 남자분 몸에 남은 자상, 부인이 찔렀다잖아. 14군데를 찔렀대. 보통적으로는 이거는 러시아 사람마저도 되게 이상하게 보는 아, 이상하구나. 너무 과하다. 네, 너무 과하다.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들 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재벌이에요. 아바예프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총을 쏴서 딸과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총을 맞고 사망한 아바예프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뱃속에 있던 아이가 아바예프 운전기사의 아이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또 치정이야 이것도? 근데 이게 소문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썰이군요. 썰이고 의문점이 하나 딱 있는 게 뭐냐면 아바예프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사건 당일 뭔가 이상한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어요? 네.
живем под ними. Они на 14-м, мы на 13-м этаже. Первые выстрелы прозвучали в 0:26. Я услышала 3 четких выстрела и крики. После этого больше никто не кричал. Потом я просмотрела видеозаписи с домофона на своей двери. И увидела, как по лестнице спускались 2 каких-то мужчины. Может, они вообще не причастные, но я не знаю. Выглядели они очень подозрительно. 근데 하필 그 타이밍에 진짜 그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 2명이 그렇게 내려갔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족이 사망합니다. 또요? 네. 아바예프가 죽은 바로 다음 날이에요. 스페인의 한 휴양지 별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는데 이름이 프로토시에나. 아내와 딸이 숨진 침실은 그야말로 피범벅이었고요. 시신 옆에는 범행 도구로 쓰인 게 분명한 칼이랑 도끼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상한 건 프로토시에니아의 시신에는 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흉기에서는 어떤 지문도 나오지 않았대요. 근데 침실에서 양말 하나가 발견됐는데 거기 피가 묻어 있었대. 그랬더니 경찰은 이 양말을 장갑처럼 끼고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여기 4년 전에 SNS에서 올라온 사진이에요. 너무 이렇게 올랐어요. 저렇게 단란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아들은 그 당시 사건 당일에 프랑스에 있었대요. 그래서는 살아남은 거고 그 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빠가 딸을 불렀을 때 항상 공주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되게 많이 아꼈고 엄마와 사이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말로는 100%의 타살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대요. 약간 그 지금 러시아가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재벌 총수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두려움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재벌들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죠. Tonight, I say to the Russian oligarchs and the corrupt leaders who built billions of dollars off this violent regime, no more. 제재가 힘들게 하긴 했지.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제재죠. 지금 러시아가 받고 있는 게. 많이 압류당했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많이 당했어요. 올리가르히가 뭐예요? 올리가르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소련이 해체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국영이었던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서 많은 부를 갖게 된 사람들. 얘네들이 갖고 있는 부를 푸틴이 자기 친구들에게 다시 재배정하는. 그걸 뺏어서 자기 친구들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그게 2000년대에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이에요. 지금 올리가르히를 타이틀을 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푸틴 친구들이에요. 지난 2월 25일 우크라이나 침공 바로 다음 날 한 고급 별장이 모여있는 이 빌라 단지에서 엄청난 부자가 자신의 차고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보기엔 분명 극단적인 선택 같았는데 이 사람의 몸에서 여기저기 멍자국이 발견되네?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지프차 3대가 사건 현장에 나타납니다. 경찰들을 현장에서 내보내요. 사망 사건 수사 중인 경찰들을 내쫓았다니까? 자, 저는 답을 아는데. 답을 알아요? 네. 그럼 그걸 이제 얘기해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이 사망 사건이 생긴 게 바로 가스프롬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망한 남자가 바로 가스프롬의 CEO 중 한 명인 튤라코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들을 내쫓은 남자들이 누구였냐면 누구예요? 가스프롬의 보안부서 인력들이라는 거예요. 이 목격자에 따르면 CEO인 튤라코프를 구타한 게 바로 가스프롬의 보안 요원들이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냥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자살로 종결을 했어요. 올해 사망한 러시아 재벌 14명 중에 6명이 바로 이 회사
가스프롬과 관련됐다는 걸 제가 알아냈어요. 푸틴에게 가스프롬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일단은 유럽 나라 중에서 뭐 체코나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아예 100%의 러시아 가스예요. 그 얘기도 있잖아요. 푸틴이 겨울만 기다리고 있다. 난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고 러시아를 비판하자마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가스 수출량을 대폭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압박을 준 거죠. 근데 푸틴이 가스프롬을 과연 이런 데만 활용했을까? 푸틴과 가스프롬과 이 죽음들을 한번 연관시켜 봅시다, 이제부터. Я бы хотел вам представить Алексея Борисовича Миллера, который вчера назначен Советом директоров на долж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я «Газпрома». 신복이군요. 오랜 친구죠. «Газпром» — это страна в стране. И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на «Газпроме» построена вся империя. От «Газпрома» питаются весь близкий круг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푸틴 궁전. 유명한 푸틴 궁정이죠. 예. 1조. 우와. 8천억? 8천억! Он захватил его и поделил между собой, своими друзьями 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Сделал таким бездонным кошельком, из которого можно брать деньги. Хоть на дворцы, хоть на развлечения, хоть на войну. «Газпром» — это не просто газовая монополия. Это личный, специально построенный коррупционный монстр, на котором путинская власть и крепится. 가스프롬에 푸틴의 측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자기가 애써놓은 자기 라인들을 심지어 왜? 고위직이면 네, 그러니까 그걸 왜 제거하겠어요? 더 푸틴 쪽 사람일 텐데. 그래서 그런 일은 오히려 푸틴의 반대편에 서겠죠. 러시아의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 한순간에 돈줄이 딱 막힌 거예요. 유럽에서 수출하는 가스량은 분량은 줄었음에도 가스값이 올라갔는데 그만큼은 가스프롬이 지금 사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가격이 올라 더 돈이 많이 벌리는 거야. 근데 이 와중에 러시아 내 이런 그 경제 인사들이나 인사들을 탄압했던 게 오히려 푸틴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Да, безусловно. Они будут пытаться делать ставку на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пятую колонну, на национал-предателей, на тех, кто зарабатывает деньги здесь, у нас, а живет там. Но любой народ, а тем более российский народ, всегда сможет отличить истинных патриотов от подонков и предателей и просто выплюнет их, как случайно залетевшую в рот мушку, выплюнет на панель. 사람의 목숨을 약간 파리의 비유를. Убежден, такое естественное и необходимое самоочищение общества только укрепит нашу страну. 약간 경고성, 약간 심하게 말하면 협박으로까지 그렇죠. 보이는. 협박으로 들리죠, 이거. 근데 내가 오늘 얘기에 혹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망한 재벌 중에 푸틴을 비판하거나 우크라이나 편을 든 재벌이 없어요.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된다? 네, 그 재벌들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 자기의 측근들이 문제가 없이 자기와 한 배로 계속 갈 거라고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가스프롬에서 20년 정도 일한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8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от 부사장까지 продажи 하셨으면. 부사장 жирного 거의 뭐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Меня звать Волобуев Игорь. Я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и. Сеня Аваев Владислав из «Газпромбанка». Их объединяет то, что их обоих называют бывшими. И их объединяет смерть. Очень странная, когда Корея сказал, что это инсценировка. Его самоубийство — инсценировка. Если Аваев занимался приват-банкингом, это значит, что у него была информация к счетам клиентов. Кажется, что человек не может убить свою 13-летнюю дочь. С женой, не знаю, все может в жизни быть. Но убить 13-летнюю дочь и потом покончить с собой. 어쨌든 16년 동안 일하면서 옆에서 가까운 곳에서 본 사람이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들을. 근데 본인의 뭐 부인과 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아바이프가 VIP 고객을 많이 관리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가스프롬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공무원을 다 관리하고 있는 은행이에요. 그럼 푸틴의 개인 그렇죠. 다 비자금 정보도 알 수 있었다니. 그 은행을 통해서 모든 비자금 집사 역할을 했겠지. 약간 증거인멸 차원에서. 저 동료분이 저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근데 살해됐다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증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분한테서 얘기를 좀 들어왔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도 이제 그 경제 고문을 했었던 아슬란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그 에너지 산업에 있는 고위 임원들 내부자가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러시아와 정보부의 비밀 작전에 대한 그 정보를 흘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서 올해 이제 3월 초에 에너지 산업 관련된 임원 명단들을 연방보안국이 푸틴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푸틴은 훑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그들에 대해서 제거 명령을 내렸다. 어머머, 직접 인터뷰했어요? По данным российской таможни отгружается, предположим, 5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а мы знаем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оступления таможни, предположим, там,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или Германии, оказалось, что там не 5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получено, а 10 миллион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з России, грубо говоря, в этом случае, в этом примере, уходят неучтенными 5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И деньги также поступают неучтенные на какие-то счета. С этих сче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оплата мероприятий путинского режима, в том числе коррупци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ррупция и так далее. Возможно, эти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менеджеры могли знать. 그 내용을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 В системе ФСБ, поэтому мы хотели бы узнать, что видели ли вы раньше спецоперации режима Путина по ликвидации нежелательных свидетелей, хотя бы косвенно. В России устранение людей носит система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с 1991 года. И она никогда не прекращалась. Это, к сожалению, печальная статистика. И она продолжается, и она будет еще расширяться. 저분 인터뷰에서 제일 소름이 돋는 거는 누설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누설할 만한 사람을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설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린 거잖아요. 눈치 보고 쟤 요새 쟤 좀 위험한데? 지금 좀 얘기 어디다 대고 좀 할 것 같다. 시기 자체가 정보 알지 죽여 뭐 이런 걸까 봐 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가스프롬 측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답을 안 했다고 하니까 뭔가 더 이렇게 의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 나온 가스프롬 전 부회장이었다는 분 있잖아요. 인터뷰 나온 분. 네. 여전히 가스프롬한테 추적을 당하고 있는 중이래요. 세상에. И что меня подозревают, как мне сказали, в продаже каких-то секретов о заводах Газпромбанка, которые я пиарил. Смотрите, что я знаю. Я знаю, что меня уволили. Я знаю, что меня искали. Я знаю, что они вычислили, что я нахожусь в Украине по телефону моему. В моем окружении большинство людей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что т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это катастрофа. 지금 인터뷰에서 나온 사람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싸우고 있는 사람. 차라리 자기가 러시아에 있는 것보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서 훨씬 더 안전할 거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터가 더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전쟁터.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좀 추측이긴 합니다만 자유롭게 좀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안 되죠. 아예 뭐 너튜브나 이런 데서도 전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러시아에 퇴피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서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北九州市の沖合で漂流していたゴムボートが転覆して 관사체로 발견되었다. 한겨울에 200km를 고무보트로요. 作られた事故としか思えない。この方でスパイに避けられた。 딸이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의문스러운 아이고. 그 딸 시체로 마네킹을 만든 거예요. 이 진짜 시신이에요? 혈관이 보였어요. 온기가 느껴져요. 어머머머.